2024년 7월 23일 말레이시아 항소법원. 이 사건은 사법 양심과 사회의 집단 양심에 크나큰 충격을 준 매우 드문 사건이다. 비인간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에 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부 전원 일치로 피고인 6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다. 이 남성의 이름은 줄파르한 오스만 줄카르나인,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 해군 사관 후보생입니다. 줄파르한은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공부도 잘해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학교 친구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죠. 가해 학생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줄파르한을 괴롭혔으며 급기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줄파르한의 부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려 7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고 마침내 2024년 7월 23일 가해 학생들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해당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줌과 동시에 2023년 개정된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의 전면으로 반하는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줄파르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7년 5월 13일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에 다니는 아크말은 아침부터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산 노트북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아크말은 자신의 동선을 되짚어보며 학교 곳곳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노트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해. 어디에서도 노트북을 찾을 수 없자 아크말은 누군가 자기 노트북을 훔쳐갔을 거로 의심합니다. 이때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주술사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 무슨 뜬금없고 황당한 전개인가 싶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샤머니즘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죠. 정치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큰 일에 주술사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고위 관료나 부유층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에서 몇억 대의 돈을 줘가면서 점을 치고 주술을 행하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크말은 친구와 함께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주술사는 귀귀한 의식을 치르며 기도를 올립니다. 한참 기도를 올리던 주술사가 환영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뗍니다. 줄파르한이 범인이야. 줄파르한 오스만 줄카르나인. 1996년 11월 29일 출생. 당시 나이 20세. 그의 아버지는 은퇴하고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한 중학교 매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줄파르한은 장남으로 밑으로 2명의 남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있죠. 심성이 곱고 공부를 잘했던 줄파르한은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는 줄파르한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014년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과 주변의 기대 때문에 힘들 법도 하지만 줄파르한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입학해 해군 사관 후보생이 되죠. 아들이 사관 후보생이 되자 줄파르한의 부모는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친구의 노트북을 훔치다니. 정말 줄파르한이 아크말의 노트북을 훔쳤을까요? 그 주술사의 말은 진짜일까요? 아크말은 주술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가 줄파르한이 범인이라고 말하자 아크말은 줄파르한이 자기 노트북을 훔쳐갔다고 확신하죠. 어이없게도 줄파르한이 범인이라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아크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새벽 1시 아크말은 친구 여럿을 데리고 줄파르한의 기숙사 방으로 찾아갑니다. 야, 뒤져! 아크말의 일당은 줄파르한의 기숙사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노트북이 나오지 않자 아크말은 줄파르한을 강제로 침대에서 끌어내리더니 위협합니다. 네가 내 노트북 가져갔지?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내놔! 줄파르한은 진짜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술사의 말 말고는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아크말과 그 일당은 줄파르한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크말 일당은 줄파르한을 옆방으로 끌고 가 본격적으로 때리며 자백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사실대로 말해!
그들은 줄파르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 마구 휘둘러대죠. 아크마르 일당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줄파르안은 절대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파르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집니다. 이만 멈출만도 하지만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5월 22일 새벽, 아크마르 친구 5을 데리고 다시 줄파르안의 방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줄파르안에게 달려들더니 미친 듯이 무력을 행사합니다. 아크말과 그 일당은 줄파르안에게 자백을 강요하지만 줄파르안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때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줄파르안의 자백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무리 중 한 명이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며 증기다리미를 가져옵니다. 이들은 줄파르안을 의자에 묶고 반바지를 입힌 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명씩 돌아가며 줄파르안의 몸을 지지기 시작합니다. 증기다리미는 최적 90도에서 최대 20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아크마르 일당은 아주 교활하게 발바닥, 무릎, 어깨와 허벅지, 그리고 은밀한 곳같이 제복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위들만 골라 화상을 입힙니다. 줄파르안은 얼굴과 손 빼고는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들의 잔혹함은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오전 11시까지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줄파르안을 고문한 거죠. 이날의 일 이후 줄파르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5일 후 5월 27일,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아크말은 자신의 오른팔인 무하마드를 시켜 줄파르안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합니다. 무하마드는 친구 3명과 함께 줄파르안을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줄파르안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줄파르안의 몸에는 화상 상처가 90군데가 넘었고 그중 3도 이상의 화상 상처만 29군데가 됐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각한 수준의 근육 조직 손상과 출혈이 있었죠. 줄파르안을 따라온 4명의 아크마르 일당은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둘러댑니다. 줄파르안을 치료한 아즈파르 의사는 화상 상처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좀 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르당 병원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자 줄파르안이 그냥 소독만 하면 된다며 한사코 치료를 거부합니다. 줄파르안의 치료 거부에도 아즈파르 의사는 진료 의뢰서를 써주며 무하마드와 친구들에게 줄파르안을 데리고 꼭 큰 병원에 가라며 신신당부하죠. 아크마르 일당은 당연하게도 줄파르안을 세르당 병원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5월 31일, 2명의 아크마르 일당이 줄파르안을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아옵니다. 줄파르안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줄파르안은 탈수로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으며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런데 대체 왜 바로 세르당 병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의사의 물음에 줄파르안이 말합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허벅지하고 등만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주시겠어요? 나중에 세르당 병원에 갈게요. 6월 1일 밤 9시, 줄파르안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됩니다. 아크마르 일당은 그제야 줄파르안을 세르당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줄파르안은 이미 숨진 뒤였죠. 그는 죽어서야 제대로 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착했던 20살의 청년 줄파르안은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크마르 일당이 줄파르안을 고문한 곳은 바로 학교 기숙사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아크마르 일당이 줄파르안에게 한 짓을 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아크마르 일당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기숙사에는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줄파르안이 아크마르 일당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줄파르안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사건 당시 줄파르안의 울부짖음과 비명소리에 학생들은 지금 기숙사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었죠. 아크마르 일당은 악랄하게도 소란스러운 소리의 현장으로 몰려든 학생들에게 함께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합니다. 한마디로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줄파르안을 가엾게 여기고 돕고 싶어한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아크마르 일당이 무서워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되레 아크말 일당이 두려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 무리에 합세해 줄파르한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히 아크말한테 찍혀서 좋을 거 없어요. 학교 생활만 피곤해지거든요. 그대로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아크말 일당은 학교에서 소위 힘 좀 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잘못 나섰다가 그들 눈밖에 나기라도 하는 날엔 자기 역시 줄파르한처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다들 구경만 할 뿐 말리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줄파르한이지만 내일은 저 자리에 자기가 대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크말 일당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줄파르한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줄파르한은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면서도 아크말 일당의 보복이 두려워 병원에 갔을 때도 감히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거겠죠. 모두가 줄파르한의 고통을 외면한 건 아니었습니다. 줄파르한의 친구 아펜디가 침대에 누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줄파르한을 발견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줄파르한에게 다가가 줄파르한의 몸 상태를 살핍니다. 온몸이 물집투성이에 멍들지 않은 곳이 없었죠. 아펜디는 줄파르한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줄파르한의 상태가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지만 아펜디는 아크말 일당이 무서워 줄파르한을 병원에 데려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신 누군가 줄파르한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익명으로 쪽지를 써 학교 건의함에 넣습니다. 기숙사 4-10호에 환자가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펜디의 쪽지를 발견한 교직원은 아펜디가 말한 4-10호 기숙사방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 글을 쓰는 최악의 악수를 둬버리죠. 4-10호실에 환자가 있다며 누구야? 해당 글을 본 아크말 일당은 들키기 전에 줄파르한을 학교 밖 아파트로 옮겨버립니다. 학생들이 아무 답이 없자 교직원은 4-10호로 사람을 보내 확인해보지만 줄파르한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죠. 6월 1일 밤 11시 30분 말레이시아 경찰은 줄파르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36명의 남학생을 체포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크말 일당이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죠. 6월 14일 경찰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9명을 추려내 이 중 6명은 살인죄로 1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무려 3년 10개월 동안의 긴 재판이 이어지죠. 2019년 7월 31일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13명 중 한 명인 아키프는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죠. 무죄 판결 이후 그는 줄파르한의 부모를 찾아가 줄파르한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돕지 않은 것을 사과했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부검인은 줄파르한의 몸에 있던 화상 상처는 무척 심각해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줄파르한의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화상 상처로 인한 심장 부종과 심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는 화상이 줄파르한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부검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줄파르한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병원에 가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의사가 치료를 공고했지만 스스로 거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줄파르한의 죽음에 줄파르한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시 기숙사에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피고인들만 줄파르한을 공격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어린 학생들의 경우 군중 심리가 작동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자기 혼자 무리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한 행동일 뿐입니다. 줄파르한을 죽이려거나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우정에 휩쓸려 한 행동에 재판장님의 너른 아량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크말 외 5명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알리에게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8년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12명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죠.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말레이시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사건의 잔혹함과
한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감춰진 잔인한 진실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의 판결이 알려지자 대다수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줄파란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죠. 가해자들에게 고작 징역 18년형이 선고된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죠. 우리를 찾아와 사과한 사람은 아키프가 유일했으니까요. 가해자들도 그들의 부모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줄파란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백내장에 걸립니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죠. 아크말과 그의 친구들은 노트북을 훔쳤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몸서리칠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짓을 수시간에 걸쳐 줄파란에게 가했습니다. 줄파란은 그만하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후 의사 아즈파르가 위험하다며 세르당 병원에 가 치료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지만 그들은 줄파란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는데요. 아크말 일당은 줄파란이 노트북을 훔쳐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애당초 그런 노트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줄파란의 어머니 하와가 법정에 나와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줄파란은 저희에게 꿈과 희망 같은 아이였습니다. 전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아이를 잃었어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음 직전 느꼈을 그 고통과 공포를 그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본보기로 이들을 엄벌에 처해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후 줄파란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항소심 재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항소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명 모두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크말 외 5명은 노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들의 극단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로 인해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들에게 적정한 형량은 사형이 유일할 것이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줄파란의 부모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공범 12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줄파란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 무려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줄파란의 부모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며 기뻐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인권 침해라고 비판받아온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대신에 30년에서 40년의 징역형과 12회 이상의 퇴형을 선고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수학함은 학교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처벌만이 능사인 것처럼 판단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앱네스티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태의 처벌은 원시적이며 사형은 재활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반인도적이며 반인륜적인 처벌 행태라며 처벌이 아닌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말레이시아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줄파르안이 학교 수업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를 비난하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이대로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한 주요 가해자 6명이 현재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주술사의 말만 믿고 시작된 동급생들의 괴롭힘. 그 괴롭힘으로 한 가정의 듬직한 장남이자 성실한 청년이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판결이 20살의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어울리는 판결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줄파란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